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정광호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86번과 정광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총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첫 번째가 중간선거, 두 번째가 CPI 소비자 물가지표, 그리고 세 번째가 어제부터 촉발된 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 요인. 자, 일단 중간선거부터 보겠습니다. 공화당 압승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약간 반등했던 것도 있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상원은 다시 민주당일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전망 방향성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이 어제는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중간 선거에서 예상보다는 공화당이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 50대 50이 되면 부통령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화당이 사실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하원을 가지고 가는 것만 해도 견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중간 선거 이후에 랠리는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일단 그 증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좀 우려의 피크는 지나갔다라고 해서 계속 해가지고서 좀 현금 보유보다는 주식 보유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럼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사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가 과연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7.9% 이제 드디어 7%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일단? 네, 사실 당장에 나올 저희가 그 물가 지수에 대해 가지고서 아는 것은 사실 제가 그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포뮬러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이제 몇 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각종 물가의 선행 데이터들은 네.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그리고 저는 예상하건대는 물가가 실제로 좀 빠르게 향후에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헤드라인은 8이 나오냐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 싸움이 된 것 같고, 사실 또 그리고 그 언저리 정도에서만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준이 이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12월 회의까지는 이번 말고도 한 차례 더 그 물가 지표도 봐야 볼수 되고, 있죠. 네. 그리고 고용 데이터도 나오고 각종 데이터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번에 만약에 조금 낮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환호를 한다거나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반대로는 약간 더 높게 나와도 엄청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고 좀 연속적으로 약간 시간의 호흡을 두고서 가지고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작년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책을 종료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10월부터 사람들이 연말을 대비해서 엄청난 쇼핑을 하기 시작했던 게 또 10월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결국 고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물가가 좀 빠르게 한 11월 내지는 12월부터 좀 빠르게 진정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이런 시각도 합당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짧게 작년에 어떻게 물가가 흐름이 갔는지를 한번 네네. 말씀드려 보면요. 작년에 물가가 높았던 4월, 6월 달은 중고차가 3분의 1씩의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고차 혼자서 거의 견인을 했다. 엄청 높았고, 그 다음에 7, 8, 9월 여름에는 델타 변이가 나타나면서 네. 이것이 이제 조금 물가가 생각보다는 낮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냈는데 그 기저에 렌트라든지 엄청 올라오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10월 달부터는 모든 항목들이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전방위적으로 스필오버가 됐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반대로 놓고 보면 10월부터는 기저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소위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사실 한 1년 전부터 기대를 해왔던 게 지금 딱 이 시기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때 이미 기대를 한번 가지셨던 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배경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베이스가 많이 높았었다. 그런 네. 거는 충분히 합당한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PI는 당장 오늘 밤에 나올 CPI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향후 몇 달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빠른 속도로 CPI는 내려올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요?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저는 가장 불안 요인은 이게 좀 크게 확산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그냥 암호화폐 시장만 해서로 끝날 것 같으세요? 네, 실제로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연결고리가 기존 자산 시장하고 만약 암호화폐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네. 문제가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서 뭐 기존의 펀드들이 예를 들어 뭐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를 활용해서 파생 상품을 기존 자산 시장에서 많이 판매를 했다라든지 그러니까 뭐 네네. 암호화폐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파생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다면 크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될 거는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거래소들에서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레버리지 높은 상품들이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렇죠. 이것이 기존 자산과의 연결고리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최근에는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들이 가치를 페그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본인들이 이제 받아놓은 자산 가지고서 미국채 단기물 같은 것들에 투자한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 여기에서 대규모 인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채 단기물 시장에서도 대규모로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자금 시장이 출렁이는 게 보일 텐데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연준이 어김없이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하고 단기채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를 가정을 해봤을 때에는 출렁일 수는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고리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있는 기술 성장 적자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고 많고 그리고 또 오늘 나온 뉴스도 그 문제의 발단이었던 샘 뱅크먼 프리드 이 인물도 로빈후드의 지분 7% 넘게 들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는 또 피할 수는 없겠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지금 여기에서 뭐 소위 말해 한 쿠션 거쳐가 가지고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네네. 불러일으킬 만하게 좀 유의미한 수준인가라고 했었을 때에는 뭐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서 그쵸. 플레이어들이 지금 현실 기존 자산군에 연결돼 있는 고리들이 그 정도로 지금 그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시장이 소화 가능한 정도이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